우리들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뭘까요? 인간은 왜 말을 하죠? 결국엔 소통이 아닐까요? 기본적으로는 의사소통이 목적일 거예요. 그죠?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 그래서 이 지구별의 맹주가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되면서부터라는 게 거의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마도 이 초반에는요, 매우 간단한 의사소통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을 한번 보자고요.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은 뭐 다들 아실 만한 얘기일 건데, 태어난 아이는 이 세상이 모두 호기심 천국입니다. 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땐 정말 열심히 듣고 보고 합니다. 아이가 주로 보는 거는 뭐 엄마가 하는 행동과 말이겠죠. 그렇게 보여지는 걸 보고 들리는 걸 듣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뒤집고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손에 잡히는 모든 걸 입으로 가져갑니다. 정말 궁금해 미치겠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이 아이들은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유연하죠. 제가 인간의 삶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인간은 부드럽고 유연한 아이의 몸에서 시작을 해서 경직된 죽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왜냐면 사람은 죽으면 몸이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면 몸도 생각도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이 아이에 가깝고요. 또 경직되고 고집스럽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은 죽음에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봐도 몸이 뻣뻣한 사람들은 이 생각도 경직되어 있고 많이 딱딱합니다. 아이고 뭐 고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반면에 몸이 유연한 사람은 생각도 비교적 유연합니다. 이거 참 무섭죠. 우리의 몸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처럼 그 처음의 상태를 잘 유지해 간다면 사실 우리는 따로 건강을 챙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유연하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세 말입니다. 제가 듣기 훈련을 할 때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죠. 사실 듣기 훈련이나 말하기 훈련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인 셈이죠. 이 우주가 운행되는 법칙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일법이 만법이고 만법이 일법인 거죠. 그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을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내 삶은 저절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 힘도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얼마나 많은 말을 받아들인 후에야 말을 할 수 있어졌겠어요. 자그마치 3년입니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듣고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이때부터는 폭발적인 궁금증으로 부모들을 괴롭히죠.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저건 뭐야? 하면서 말이죠. 이럴 때 아이들은 정말 천진난만하고 항상 깔깔깔깔 웃음이 넘칩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까르르 하죠. 그래서 저는 인간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알아갈 때 재미를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알아갈 때입니다. 왜 그렇게 연애가 좋은지 아세요? 저 사람을 알아가는 중이라 그렇게 재밌고 신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던 아이가 웃음기를 잃어가는 건 부모가 강제로 뭔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자기 스스로 배울 땐 재미를 유지하지만 누군가의 강제성이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재미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서 자신은 다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흥미를 잃고 재미를 잃어가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안다고 하는 것에는 그 깊이와 두께라는 게 있어서 만일 내가 뭔가 하나를 제대로 바르게 알게 되면요,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인간 가운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리 귀해서 우리는 그런 양반들을 부처라고 부르고 스승이라고 모셔왔던 겁니다.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건 자기 인생의 길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도를 깨쳤다고 하잖아요.
그 도가 바로 길도자를 쓰는 건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죠. 우리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은 내가 제일 잘 알죠. 나는 내 인생의 길을 깨우쳐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인생길을 깨우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의 호기심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외쳐보세요. 나는 아직 이 세상을 모른다. 나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 나는 여전히 배우는 학생이고 알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내 스스로 외치는 순간 나는 달라집니다. 이 몸도 달라져요. 뻣뻣했던 몸이 유연해지고 생각도 경직된 것이 풀리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정말 생기가 살아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톡스 맞는다고 얼굴 성형수술한다고 돈 낭비, 시간 낭비 할 필요도 없어요. 나이를 좀 자신 양반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그냥 마냥 이뻐 보인다는 걸. 그게 바로 푸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신선한 그 모습 말이죠. 그런데 이 푸르고 신선함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운동? 에이, 호기심입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죠. 그 주고받는 에너지의 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 지구별에 있는 80억 명의 지구인들이 각자 저마다의 얼굴을 하고 저마다의 욕망으로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묘한 게 이 서로의 욕망이 그다지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별이 아직까지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 회사의 제품을 베트남, 인도, 필리핀에서 생산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들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저 아프리카와 브라질에서 생산한 커피를 마시고 있고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내 몸에 공급하는 음식에는 정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노고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모르는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일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품어내는 에너지는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바로 대화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의사소통을 대화라고 할까요? 그건 수만 년 전 원시인들도 했던 거죠. 21세기 이 지구별에서 우리가 대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준을 넘어선 뭔가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이 대화라고 부르는 것들을 좀 분석해 봅시다. 나는 오늘 하루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말이죠.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의 질량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의사소통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자랑질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아이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남자들은 그런 짓 잘 안 하죠. 팔불출이라고 하면서.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은 왜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할까요? 아마도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어서 그럴 거예요. 여자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은 안 살고 자식하고 남편한테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탓이겠죠. 이쯤 되면 참 비루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가 겨우 그런 인생을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말이죠. 최소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맙시다. 내 인생에 집중합시다. 남의 인생은 내 인생을 살기 위한 정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모르는 걸 하나라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에너지는 내가 쏟아내는 말로 가장 많이 낭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남의 인생에 간섭하느라 내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러는 바람에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좀 되세요? 성숙된 인간, 아니지 최소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수준을 좀 놓고 보자면 우리가 내뱉는 말은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들은 역대 어느 왕조의 임금이나 황제들보다 월등히 수준 높은 에너지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귀족들입니다.
이 귀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저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는 가야겠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멈춰 있으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돼야죠. 어른의 말은 상대를 위해서 쏟아내는 에너지입니다. 내가 쏟아내는 에너지가 상대방을 위할 때 상대방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납니다. 얼굴에 꽃이 피고요. 그래서 어른들의 대화는 말 그대로 큰 꽃을 피우는 행위입니다. 큰 꽃, 큰데 꽃화, 대화. 아시겠어요? 우리가 큰 꽃을 피우는 대화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말다운 말을 하고 살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피어나는 꽃의 에너지는 다시 나와 상대에게 더 커다란 에너지로 돌아와서 나와 상대방을 충만하게 만들어주고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 상대방의 얼굴을 잘 살펴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정말 시커멓게 죽어있고 쪼그라져 있다가 돌아갈 때가 되면 하얗고 환하게 핀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안심을 하죠. 아휴, 다행이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대화의 꽃을 피우는 날을 살아가시길 빕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